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열흘 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서울 지하철 노조도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철도 파업은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며 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배추와 무가 30% 이상 급등했는데 불볕더위에 따른 작황 악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 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 회장은 1,7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갤럭시 노트 7 리콜과 단종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오르며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후보 3차 TV토론과 20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등을 앞둔 경계감에 그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 선방에 이틀째 강세였고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원화가 이틀째 강세를 보였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까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6원 20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7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16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인적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162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태풍 차바로 침수된 울산 공장의 신차 1000여 대를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1%가량 하락했고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도 2% 내외로 빠졌습니다. 자회사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을 거라는 전망에 한화가 5% 급등했고요. 우리은행은 3분기에 이자 수익이 늘고 대손 비용이 줄면서 주가도 5%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관련 대책을 하나 둘씩 내놓고 있는데요. 정작 핵심적인 정책은 빼놓은 채 주변만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대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부동산 과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정부 정책을 꼽으라면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8.25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주택 공급 축소가 핵심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 달 동안 전국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6%씩 서울은 0.17% 정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바로 보금자리론입니다. 연말까지 대상을 집값은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 축소가 아니라 사실상 폐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대부분 3억 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인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계속해서 해명을 내고 있는데요. 결론은 예상보다 자금이 빨리 없어져 축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DTI 강화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가 이런 대책 마련에는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졌다기보다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키워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재작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과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이때 전격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요? 이렇게 통계로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여율이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더 늘었는데요. 2분기에는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건설 투자 규모는 22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만약 건설 투자 부분을 제외하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절반은 건설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인 설비 투자나 순수출 증가율은 올해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부동산 가격에 큰 변화를 원치 않을 겁니다. 지금 대선 전에 지금 부동시장의 어떤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근본 대책은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본 대책이라는 것은 시장 열기를 이제 좀 낮추는, 냉각시키는 이런 정책인데요. 이것은 선거에서는 표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네, 상황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입만 보고 있는데 누구 입을 봐야 하는지 모른다는 게 현재 큰 문제입니다. 먼저 경제사령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DTI 등 모든 것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유 부총리가 또다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도 14일 국정감사에서 과열지구에 대한 수요 억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과열 대응책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말하면 이후 해당 부처가 해명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입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동산 금융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임종용 금융위원장입니다. 경제사령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말을 뒤집습니다.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DTI 적용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컨트롤 타워인 유일호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금융위원장은 검토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의 정책. 앞으로 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손대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이미 너무 커버린 공룡이 돼버렸습니다. 해법을 놓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국민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앞으로는 무거운 짐을 넣은 캐리어를 힘들게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알아서 따라오는 인공지능 AI 캐리어가 만들어졌는데요.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트러블메이트 로보틱스라는 업체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적외선 센서를 갖춘 로봇 여행용 가방을 개발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 위치 정보로 소유주를 1에서 1.5m 간격을 두고 따라갑니다. 4.6m 이상 멀어지면 알람이 울리며 스마트폰으로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0.9km이고 한 번 배터리를 충전하면 대기 상태로는 최대 100시간, 전자동 상태로는 4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제품 단계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상용화 비용을 모으고 있는데요.
모금액이 10만 달러, 1억여 원이 넘으면 내년 6월쯤 모금에 참여한 사람은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방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서 우리 돈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대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혼자서 알아서 오는 AI 캐리어도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자, 애플이 4년 만에 맥 컴퓨터 신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전문 매체 리코드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오는 27일 신형 맥북을 공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도 애플이 올가을 새 맥북과 데스크톱, 아이맥, LG와 함께 만든 모니터를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새로운 맥 운영체제인 시에라를 발표했지만 하드웨어 출시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이 갤럭시 노트 7 반품과 생산 중단 영향으로 손해를 입는 중소협력업체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관세청은 우선 협력업체의 납부 세액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무담보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지원합니다. 또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주고 수입 화물이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될 경우 공매도 보류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초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 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신차 1,087대를 모두 폐기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현대차는 침수로 품질이 저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재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침수 차량을 전량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폐기 차량 가운데 피해 수준이 경미한 차량은 자동차 관련 특성화고나 대학교, 벤처기업에서 연구용 차량으로 요청하면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돈을 받지 않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올해 초 농심에 즉석밥 생산 설비를 인수했습니다. 햇반으로 즉석밥 시장 점유율이 65%에 이르는 1위 업체 CJ제일제당은 최근에는 간편식 브랜드 햇반, 컷반 부문을 확대하면서 생산 설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심의 설비를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은 2002년 즉석밥 브랜드 햅쌀밥으로 시장에 진출했지만 경쟁업체에 밀려서 점유율이 떨어지자 14년 만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육상 직원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진해운은 육상노조와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조직 규모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 750명 정도인 육상 직원 가운데 350명 정도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인력을 줄이는 것이 인수합병이나 회생 논의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직원들에게 남은 희망의 끈부터 잘라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혜태제과는 현재 1, 2공장에서 생산하는 허니버터칩이 월 매출이 1공장만 가동했을 때보다 5억 원 정도 증가한 8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2공장을 준공하면서 매출이 2배로 뛸 것이라고 예측했던 혜태 측의 기대와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 5월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공장 증설 효과를 과장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